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초. 유혈모기가 그늘을 찾아 헤매고 있다. 뜨거운 햇볕을 너무 오래 쬐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늘을 찾지 못한 유혈모기. 뭔가 심상찮다. 배가 불룩한 걸 보니 개구리를 잡아먹은 모양이다. 더위를 참지 못하고 결국 힘들여 잡아먹은 개구리를 개원했다. 무더운 날씨엔 뱃속의 먹이가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문제인 것이다. 이제 산촌에서도 더 이상 과거처럼 농사를 짓진 않는다. 더 많은 수확을 위해 농약도 치고 화학비료도 주고 비바람에 쓰러지지 말라고 지지대도 세워준다. 식량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그 옛날, 쌀과 밭작물을 축내는 쥐를 1년에 100여 마리 이상 잡아먹어주는 구렁이 옛사람들은 절대 내치지 않았다. 구렁이 꿈은 길몽이었고 집안으로 들어온 구렁이는 아들이 변신한 모습이라고 했다. 이렇듯 오랫동안 우리 삶의 터즐신으로 외경시되었던 구렁이가 이젠 사람들에게 떠밀려 나가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에 취약한 파충류인 구렁이는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 깊은 산중으로 피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먹을 건 그만큼 더 찾기 힘들어진다. 숯구렁이가 새로 옮긴 곳에서 어렵사리 야생쥐 한 마리를 발견했다. 이번에도 실패다. 벌써 몇 날을 굶었는지 모른다. 암구렁이가 막 허물을 벗으려 한다. 그렇다면 최근에 어디선가 포식했다는 뜻이 된다. 파충류의 특성상 구렁이는 한번 먹이를 먹을 때마다 몸이 부쩍부쩍 자라기 때문에 그때마다 허물을 벗어줘야 한다. 이렇듯 허물 벗는 걸 보고 옛사람들은 뱀은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난다고 여겼다. 그래서 신성시 되기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던 것이다. 여름은 생명 탄생을 위한 짝짓기의 계절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컷 사마귀의 경우
짝짓긴 목숨을 걸고 치르는 생명의 고개와도 같다. 자칫 암컷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기라도 하면 영락없이 잡아먹혀 버린다. 암컷 사마귀가 벌써 수컷 사마귀의 머리를 먹고 있다. 치열하고도 처절한 생존의 현장이다. 숯구렁이가 뭔가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다. 짝짓기할 암컷을 찾고 있다. 몇 날을 굶었지만 구렁이도 짝짓긴 해야 하는가 보다. 외국 뱀들의 경우 암컷이 페로몬과 같은 화학물질을 분비해 수컷을 유혹하거나 어느 특정한 시기에 본능적으로 정해진 곳에 암수가 모여든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구렁이는 어떻게 서로의 짝을 찾는지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다. 옛날 시골 어른들은 구렁이들이 떼지어 짝짓기 하는 광경을 자주 봤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숯구렁이의 눈에 새로운 암컷이 들어왔다. 숯구렁이는 새로운 암컷이 더 마음에 드는가 보다. 기존의 암구렁이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버렸다. 두 마리의 암구렁이와 한 마리의 숯구렁이 사이에 묘한 긴장이 감돈다. 번식의 본능 때문일까? 기존의 암컷은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거의 필사적이다. 그러나 일단 교접이 진행된 암수구렁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연적을 물리치고 제 짝을 되찾으려는 암구렁이의 이 치열한 몸부림은 다른 숯구렁이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더욱 처절하다. 전쟁 같은 짝짓긴 끝나고 이제 암쿠렁은 당분간 지친 몸을 쉴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야 한다. 이때 갑자기 살무사 한 마리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뱀 두 마리가 마주친 것이다. 활동 반경이 넓은 여름철은 이렇게 서로 마주치곤 하지만 둘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뱀들과 마찬가지로 살무사 역시 숱한 오해를 받아온 피해자이다. 다소 신성시됐던 구렁이와는 달리 살무사는 맹독을 지닌 독사인 탓에 철저히 핍박받아 왔다. 심지어 제 어미를 죽이는 뱀이라고 해서 살모사로 이름 붙여지기까지 했다. 겁도 없이 등줄지 한 마리가 살무사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등줄 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야생주의자 유행성 출혈열을 옮기는 주 매개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살모산 이놈을 제일 좋아한다. 살모산 구렁이와는 다르게 주위를 파악한다. 두 갈래로 갈라진 혀로 상대방의 냄새를 입체적으로 감지하고 눈과 코끝 사이의 구멍에 있는 피트 기관으로 주위 온도 변화를 감지하며 땅에 밀착된 몸으로는 쥐가 지나갈 때 생기는 미세한 진동까지 포착해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낸다. 이 모든 초정밀 감각기관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구렁이와는 또 다른 살무사 고유의 사냥법이다. 몇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살무산 상대가 지칠 때까지 끈기 있게 쫓아간다. 그러다 더 이상 도망칠 기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마지막 공격을 한다. 엉덩이 부분이 제대로 물렸다. 살무사는 이제 느긋해진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글의 법칙이 생각난다. 독사에게 물려 죽음에 임박한 쥐가 가엾다 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유행성 출혈열을 옮기는 놈을 잡아먹어줘서 살무사에게 고맙다 할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사람의 생각일 것이다. 이들에겐 어떡하든 살아야 하기에 잡아먹을 대상이자 피해야 할 상대일 뿐일지 모른다. 암쿠렁이가 알을 낳을 채비를 한다. 구석진 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알을 낳기 적당한 곳에 땅을 판다. 이것은 구렁이가 알을 낳기 전에 하는 전형적인 행동들이다. 모든 뱀들은 이 시기에 극도로 예민해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게 바로 구렁이다. 주변 상황이 알을 낳기에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오기에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면 몇 달씩 품고 있거나 심지어 몸속에서 아예 삭혀 없애버리기도 한다. 일종의 파충류식 낙태다. 약 보름 후 암쿠렁인 16개의 알을 소중히 품고 있었다. 어민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기까지 약 한 달 보름가량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품는다. 그리고 새끼가 깨어나올 즈음 어디론가 사라진다. 하지만 그리 멀리 가진 않는다.
알에서 새끼가 무사히 부화하려면 무엇보다 주변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 시기의 주변 온도는 암수를 결정짓기까지 한다. 약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높으면 수컷이 되고 낮으면 암컷이 된다고 한다.